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뉴스 기사를 읽고 이제 평론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일어난 사건을 바로바로 보도하지 못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그때 김기사 아침에 그 내용을 할 때 중간에 그 일주일간 있었던 여러 뉴스들을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하이난 항공 조금 지났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하이난 항공의 왕젠 회장이 그 죽은 죽음이 어떻게 우리나라 그 아시아나 항공 그다음 우리나라의 그 경제 외교 이쪽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선일보에서 그때 났었던 거죠. 그 2018년 7월 4일 차이나머니 기업 사냥꾼 하이난 항공 HNA가 하이난 에어라인 그 약자예요. 그래서 하이난그룹 왕젠 회장 돌연 사망이라고 해서 이 왕젠 회장이 프랑스에 업무 시찰을 하던 중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3일 오후 향년 5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고 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그 그룹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민심적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서 거의 이슈를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사람이 죽었다 요 정도로만 끝났는데 사실 그 일본 쪽을 보면은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를 지금 제가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일단 이 하이난 항공은요, 그 회장이 죽기 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빚이 많아요. 그 100조의 그 돈이 지금 그 부채로 있고, 그 하이난 항공이 뭐 여러 그 외국 기업들을 많이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자기 돈으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다 대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하이난 항공이 전체적으로 그 부실 대출 해갖고 원금을 회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왕젠 회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이난 항공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온갖 채무관계라든가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왕젠 회장이 직접 뭐 인수합병에도 참여하고 그 기업 대출이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장 내부의 속사정이라든가 온갖 밀담 그리고 이런 그 비밀리에 하는 어떤 조약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 간의 조약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아는데 이 사람이 죽어갖고 지금 굉장히 지금 타격이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6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재산 매각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난 그룹은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공격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했다. 최근 2년간 공개된 주요 인수합병 사례만 80여 건에 이른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인수합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하이난 항공 그룹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이난 항공 그룹 그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하이난 항공을 대마불사로 보고 있다면서 너무 많은 중국 은행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요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사가 함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이난 항공의 뒤에는 그 시진핑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중국의 은행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난 항공이 부실 대출로 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의 유수의 은행들이 부도나지 않게 자금을 대줄 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한보철강이었죠. 한보철강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정부 자금으로 그 기업 빚을 막다가 망하거든요. 중국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중국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그 시진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시진핑이가 일방적으로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평론했습니까? 옛날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많은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미국은 적당한 그 싸움을 하다가 쇼부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안 할 겁니다. 그건 제가 뒤 결론 쪽에서도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 미국 지금 손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하이난 항공이 32조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부동산을 매각한다 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기사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미국 사람들, 아니죠,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들과 국제 금융 자본들이 많이 써먹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러한 사태는 1991년도에도 있었고 98년도, 2008년도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 미국이, 지금은 중국이랑 싸웁니다만 예전에는 일본이랑 무역전쟁이 있었어요. 일본이랑 무역전쟁 할 때 일본이 그 동경올림픽 이후에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서 미국의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 일본인들이 부동산을 살 때 비싼 값에 팔아먹었죠. 왜?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에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경제 황금기일 때 벌었던 어마어마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 달러를 가만히 손에 쥐고 있으면요, 일본의 달러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달러가 일본에 많아지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왜? 달러가 흔하니까 위엔화의 가치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제품이 수출이 될 때 비싸집니다.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을 잃죠. 그래서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려면 그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막대한 양의 US 달러를 해외로 방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 적정량의 달러만 남겨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물론 그때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일본의 자금을 끌어와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초석을 다졌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금액은 미국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뭐 조그만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폭등했다고요. 그래서 폭등하는 바람에 일본인들은 비싸게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본의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91년도에 그 부동산, 그 버블 붕괴로 일본의 부동산이 폭락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일본의 많은 사업가들이 미국에 사놨던 부동산 기업들을 다시 되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시의 쓰나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폭락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샀을 때의 가격보다 못한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사례가 이번에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모자란 자금들을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2000년 초반서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자기네 경제 잘 나간다고 막 돈 쓰고 난리를 쳤죠. 우리나라에도 명동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 많이 왔잖아요. 지금은 뭐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선. 그랬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비싼 값에 사고 지금 다 헐값에 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이난그룹이 지금 그 자기네들이 매입한 해외 부동산 매각해도 빚 못 갚습니다. 계속 얽혀 있어요. 일본이 당했던 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싼 값에 미국의 부동산을 샀다가 싼 값에 팔면은 못 갚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못 갚는 부분을 누가 갚아주느냐? 중국 정부가 갚아줍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예요. 하이난항공그룹 중신은행이 3조 4천억 원 지원 94일생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금융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나서서 막아준 거예요. 이러면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외환 반출이 일어나면서 국고가, 즉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그 중국 전체의 그 국가 경쟁력이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중국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는데 미국은 그 머리 위에 앉아갖고 더 큰 규모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데 거기에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난항공그룹이 10만 명을 해고한답니다. 개별 기업 역대 최대. 도대체 얼마 명이나 직원이 있는지 몰라도 여기 뭐 기사에 보면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이라니까 40만 명인가 보네.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무슨 항공사 이렇게 직원이 많아? 근데 어쨌든 10만 명 일단 1차 해고했답니다. 근데 이거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이난항공은 최근 채권단에 올해 1분기 최소 150억 위안, 약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이난 항공이 1분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650억 위안으로 약 11조 원에 달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10조 정도였다고. 그렇죠? 이거 갚으려면 아직도 돈이 택도 없어요. 사람 자르고 중신은행에서 돈 붙여주고 부동산 해외 매각하고 막 이래야 그래도 좀 갚아요. 그래도 모자라. 지난해 말 하이난항공 총 부채는 1조 위안, 즉 약 170조 원에 달하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첨펑 하이난항공 그룹 회장은 외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에 너무나 많은 MMA를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해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이난항공은 올 들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이치뱅크 지분과 해외 부동산 등의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이난항공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규모는 1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거 다 날아갈 겁니다. 다 날아가.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의 부동산들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시에 제거할 때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중국 편드니까 우리는 이거 못하죠. 그래서 이 중국 쪽 일본 쪽 뉴스를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하이난항공 그 왕젠 회장이 죽은 다음에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좀 흥미로웠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 하이난항공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서 적극적인 해외 그 MMA 기업 합병 같은 그런 거를 진행해 왔다. 미국 메디어가 작년 11월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 하이난항공의 채무 규모는 1000억 달러, 약 11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110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건 제일 위쪽 빨간색 친 것 중에 그 밑에 보면 왕젠 회장이 사망한 이후 그 15%의 주식이 해남성 자공공익기금회에 그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그 공익기금회는 하이난항공의 22.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남의 자선기금회는 그 하이난항공의 29.5% 주식을 가지고 있고 왕춘은 약 15%의 주식을 거기에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그 양 기금의 합계를 합치면 67.25%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참 그 뭐랄까 흥미로운 기사예요. 그러니까 하이난항공은요 대주주가 자선단체입니다. 여기 해남성 자공공익기금회하고 얘가 22.75%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 자공자선기금회가 29.5% 해갖고 두 개의 자선단체가 각각 22.75, 29.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지분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젠 회장이 15%를 갖고 있었는데 유언장에 따라서 이 15%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자선단체가 이제 둘을 합치면은 그 주식 지유 비율이 67.25%가 된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회장이 죽고 나서 왜 그 가족들이 이 지분을 포기하고 자선단체에 넘겼을까요? 요거는 그 구소련권, 그러니까 과거 공산권 국가들 그 민영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뭐냐면요. 왕젠 회장이요. 바지 사장이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지 사장이었고 이 자선단체라는 명목으로 있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실질적인 세력입니다. 뭐 보나마나 정치권이랑 연결됐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통과하고 그 다음 번으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이난항공과 그 강택민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부의 그 유식자들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하면 민영기업인 하이난항공은 쇼센 출고구 토우였구나. 뭐 어차피 중국 당국의 그 뭐랄까 권력자들의 그 어떤 그 비자 자금을
그 비축해 놓기 위한 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거기로부터 그 뭐랄까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자금을 빼가는 ATM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해요. 즉 하이난항공은요, 그 하이난항공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이 중국 고위 정치인들의 비자금의 돈 세탁 창구로 쓰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 하이난이라는 데 아세요 혹시? 해남도, 하이난다오라고 하는데, 이 해남도는요 그 주요 수입원이 관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남도 하이난섬에 가는 그 관광 패키지 상품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남도가 그 관광 외에 또 추가로 버는 수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 카지노는요 주 수입원이 거의 돈 세탁이에요. 카지노 가서 돈 잃고 해서 그 카지노가 그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거 전체 금액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카지노 회사가 돈 버는 실질적인 그 영업 구조는요 거의 10중 8구 돈 세탁으로 돈을 법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괜히 그다 저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난항공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종의 제주도에 있는 제주항공에 불과한 아주 조그만 지역 항공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지역 항공회사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어떤 영업 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중국의 중앙은행들, 뭐 농공은행, 공상은행, 인민은행, 상업은행 등등 이런 여러 은행들이 왜 하이난항공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출자해가지고 하이난항공이 해외 부동산 매각을 하게끔 자금 지원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중국 내의 고위 공직자들이 하이난항공을 이용해서 투자 형식으로 해서 해외 부동산 매입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난항공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면서 막 비싸게 사서 싼 값에 팔았다 했죠.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상당히 날아갔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난항공은 그러한 그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돈 세탁을 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야. 하나인데 그 기업이 이번에 이렇게 타격을 받은 큰 사건이고, 이 사건의 그 배후에는 장택민이 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다른 기사가 떴어요. 이거는 2017년도 KBS 뉴스인데, 거기 보면은 하이난항공 그룹 왕치산 친척 등 고위층 지분 보유설 부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성도일보 등이 26일 보도한 기사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보도에 따르면 천 회장은 최근 이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도피 중인 꼬원꾸이 정치위안 홀딩스 지배주주가 지난 4월 미국의 소리에 하이난항공이 중국 공산당 후원으로 성장했으며 왕석이의 처조카 야오칭 등 고위 간부와 그 친척들이 하이난항공의 비공개 주주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1000%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라는 소리는 1000% 맞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일본 쪽에서는요 이거를 그 장택민 계열의 돈으로 그 기사를 써서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왕치산 쪽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이 맞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앞전에 일본 기사 있었죠? 여기 맨 위에 보면은 그 맨 위에 넓은 거 저 밑에서 보면 왕이라 쓰는 거예요. 임금 왕자. 거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젠 회장이 사망한 후에 그 15%의 주식이 해남성 자공공익기금에 그 전달되었다. 해남성 자공공익기금회는 하이난항공의 22.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남 자공자선기금은 이 하이난항공 주식의 29.5%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하이난항공의 실질적인 그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인 두 개의 자선단체가 존재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는 왕치산 계열이고 하나는 장택민 계열인 것 같아요. 두 개예요. 왜?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강택민 계열, 즉 장택민 계열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왕치산 계열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둘 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각각의 자산단체는 두 개의 정치세력 집단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냐면 옛날 때 그 중국의 안방보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양증권이랑 그다음 알리안츠 생명을 그 인수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그 비리 사건으로 걸릴 때 하이난항공도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이난항공 얘기가 나중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보험만 조져버렸어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추측했던 건 뭐냐면 안방보험은 등소평, 즉 장택민 계열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조져버리고 하이난항공 지분에는 시진핑의 통치자금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리조사를 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방보험 그 비리 사건 조사할 때 그 하이난항공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과 일본 신문기사, 그 다음 최근 우리나라 그 신문기사 내용을 합쳐서 보면은 하이난항공에는 장택민 계열, 그 다음에 시진핑 계열의 두 자금이 같이 있고 그거를 대변하는 게 두 개의 자선단체 기금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왕츠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왕츠산이 현재 2018년 3월 전인대를 통해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선출된 지금 중국의 제2인자입니다. 따라서 하이난항공에 있는 자금이 왕츠산 계열의 자금이다 그러면요, 그 얘기는 곧 시진핑의 통치자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츠산 시진핑 권력 호위 만나 해갖고 2018년 2월 기사, 이미 그건 맞았다고 했었죠? 그랬는데 그럼 왕츠산이 왜 시진핑의 오른팔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여러 그 뭐랄까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시진핑의 오른팔 해갖고 옛날부터 시진핑이랑 뭐 많은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게 저기 금융전문가, 그래서 1990년대 인민은행 부행장, 건설은행 행장이라고 돼 있죠? 금융전문가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왕츠산이가 하이난항공이라는 항공을 어떻게 보면 대리회사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금융투자를 했던 것이라는 게 얼추 보여요. 네. 그러다 지금 망했죠. 시진핑의 해결사 70살 왕츠산 화려한 복귀. 원래 안 돼요, 이런 거는. 중국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됐죠. 왜냐면 시진핑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포청천으로 나선 왕츠산마저 꼬리 무는 중국 고위층 부패 의혹. 이게 2013년도에 이미 나왔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왕츠산의 비리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또 당원과 관리의 부정부패 척결 등을 책임지고 있는 왕츠산 서기의 부인 야오밍산이 미국의 수백만 달러를 호가는 효와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한 호화주택의 사진을 곁들인 보도에서 보시는 이 별장이 왕석이 친척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야오밍산이라고 주장했다. 왕석이 부인의 미국 부동산 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왕석이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이게 2013년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근데 2013년 기사에 나왔고 그리고 시진핑의 해결사 왕츠산 70살의 화려한 복귀라고 했는데 원래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례상. 근데 그게 무시가 되고 그 제2의 즉 부주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시진핑이랑 왕츠산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다예요. 그리고 2013년에 이렇게 비리 의혹이 터지고 온갖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석이 된 거는 왕츠산이 갖고 있는 온갖 재정적 비리는 시진핑의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주석까지 앉혀가지고 자기의 그 주변에 가까이 놓고 아주 그 잘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반부패 사령탑 왕츠산 비리 소문 나더라. 부패 세력의 역공? 여기 부패 세력의 역공이라는 건 장택민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도 부패 혐의가 있었는데 2015년에도 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석이 된 겁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 왕츠산이가 얼마나 세력이 센지가 알 수 있죠. 왕츠산이 세력이 센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바로 시진핑이가 바로 비호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왕츠산 그 서기 부패 사범 검거협의체 방미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츠산 서기 그 뭐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통과할게요. 그리고
야심만만 기아합병 큰손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어쩌다 궁지에 몰렸나. 이거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치산이가 하이난항공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게 2014년, 2015년에 들통이 났는데 그때도 무마되고 그냥 부주석까지 됐어요.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미 벌써 나옵니다. 2017년도에 하이난항공그룹 왕치산이랑 관계가 좀 있다고 보여졌잖아요. 의심된다고. 그랬던 그 기업이 사세 확장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이유에는 단순히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하이난항공이 어떤 것을 인수합병을 했는가가 중요한 요인을 끼쳤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이난항공이 인수합병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공항과 호텔, 물류, 교통회사들을 사들였다. 여기서 보면 물류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보험, 선물중개회사, 클라우딩 컴퓨팅, 원자재 중개, 그 다음 석유 저장 등의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예전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우리가 뭘 해도 상관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특정 부분은 건드리면은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 그게 뭐였어요? 원자재 시장, 그 다음에 물류 시장, 그 다음에 기축통화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인수합병을 한 거 보면은 원자재 중개, 석유 저장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교통, 물류 이런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즉 하이난항공을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 자금이 그 인수합병하고 있던 외국의 기업들이 바로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난항공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이 150억 달러 규모의 IT 펀드 조성 해갖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 세계 유수의 IT 기업의 기술 혹은 기업 뭐 아니면 기술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투자금의 일부가 하이난항공을 통해서 쓰인 것들도 있고. 왜냐? 하이난항공을 중국의 유수의 은행들이 대규모 출자를 해갖고 그런 걸 하게끔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 IT 기업들, 방위산업체 이런 것들의 인수합병은요. 그냥 중국 개인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하이난항공그룹 미국 IT 기업으로부터 소송당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사는 뭐냐면 서울경제신문 사람들은 하이난항공그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중간에 나오는데 뭐냐?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중간에 나와요. 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박 신봉자. 대박 되게 좋아하네. 1993년 설립 당시에 하이난항공이 영위하던 사업은 하이난항공뿐이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이난항공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의 제주항공 같은 조그만 지역 항공회사예요. 그땐 단 2대의 비행기만 보유하고 있었다. 초창기 후원자는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였다. 그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의 25%를 매입했다.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었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금융자본이죠. 그래서 하이난항공 회장 천은 소로스는 안목이 매우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성공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거에 말려들었죠. 에?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그 칼날을 가슴속에 깊이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사지 들어갔어요. 벌써 처음부터. 중국은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미국이 잡아먹으려고 키운 아주 살찐 돼지에 불과해요.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됐어요. 이제 고사를 지낸 제사 날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스키다시로 들어간 거죠. 하이난항공 망하면 아시아나항공 같이 망하겠네. 그건 제가 그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경고등 켜진 중국 경제, 기업부도 5월까지 작년에 3배 넘는다.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망해. 전 세계에는 경제가 호황이라는데 어떻게 한국하고 중국만 이렇게 불황인지 모르겠어요. 응? 중국 경제 불황은 미국에게 반항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은 전 정권의 문제라면서요.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예? 외교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저한테 악플 다는 좌파놈들 많아요. 근데 이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공부. 중국 기업들의 일단 디폴트는 그동안 과도한 부채 의존에 성장해온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비공개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비공개 강의 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 경제성장 GDP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짜인가에 대해서 제가 GDP 경제성장 공식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중국은 빚더미 위에 쌓인 그냥 가난한 나라일 뿐이다라는 걸 여러 번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70% 수준으로 100% 안팎인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좌파애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미국 부채 더미의 나라다. 일본 마찬가지다. 한국도 위험하다. 근데 중국은 13억의 인구와 어떤 큰 소비시장과 제조업을 갖고 있어서 미국을 능가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붙어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제 비공개 강의 때 온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했다고요. 중국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한국보다 높은 거 알고 있냐고. 모르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는요. 달러로 갚으면 돼요. 그쵸? 달러 어느 나라 돈이에요? 미국 돈이야. 찍어서 국민 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일본의 부채 대부분이 엔화예요. 뭐예요? 일본의 화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찍어서 주면 되지.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그 외채가 뭐예요? 달러라고. 갚으려면 달러가 확보돼야 돼요. 우리가 달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출. 빚으로 갖고 오면 또 이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생기니까 그거 안 하려면은 결국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빚을 갚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국, 중국이 동일해. 따라서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은 달러를 많이 벌어야 돼요. 달러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방국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많이 갚아야 자금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자금이 생겨야 국민복지에도 힘쓰고 의료보험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막 늘리고 막 이러죠? 수출을 막아놓으면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똑같아. 그래서 중국 기업들 부채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가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나서면서 한계 기업들 돈줄이 막히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채 축소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군무원은 2016년 딜레버리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도 시 주석은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가능한 빨리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부채 감축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돈줄 재기에 나선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으로 중국 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의 많은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화폐를 많이 풀면은요, 풀수록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중국의 상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관세를 올려가지고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싼 값에 팔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물건이, 그러니까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물건만 수출이 잘 되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 자국 화폐 가치가 싸니까. 그러면 원자재를 비싸게 수입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 누가 사요? 안 사지. 그래서 중국의 줄도산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금의 유동성이 끊기는 거예요. 돈은 원자재를 수입한다가 줄줄줄줄 밖으로 새는데 그 샌 만큼 수출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고 안 들어오면 자금의 유동성이 끊기죠. 그래서 부도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각종 그러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망하고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는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 시사저널 그 기사인데, 기내식 대란 뒤에 아른거리는 중국 거물의 죽음.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이난 항공의 왕젠 회장이에요.
근데 재밌죠? 이것도 무슨 제가 지금 제 제목 화면을 일식 화면을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거 썼느냐? 겹치는 사건이 많아서 그래. 뭐였느냐?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사과했던 날이 있어요. 뭐 승객들에게 대단히 뭐 죄송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했던 날, 그날 왕전 회장이 죽은 날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이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서로 자금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인데, 아시아나 항공의 위기가 왔을 때 하이난 항공도 같이 위기가 왔어요. 응? 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조가 넘는 빚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GGK 지분도 라고 써있는데, 이 GGK라는 게 뭐냐면 게이트 고메 코리아를 뜻합니다. 게이트 고메 코리아는 그 중국 하이난 항공 산하의 계열사예요. 이 계열사가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니지, 제공하려고 했지요.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그 기내식 그 생산 공장 완공을 한 달을 남겨놓고 갑자기 불이 났어요.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내식을 제공 못하게 되면서 오늘날 아시아나 항공에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거 통과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 해갖고 뭐 아주 발랄한 기사예요. 2017년 1월 4일날 이미 그 아시아나는 그 하이난 항공에다가 팔려고 했어요. 아시아나 기내식 직접 만든다. 세계 최대 스위스 업체와 합작사 해갖고 마치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합작하는 것처럼 묘사했어요. 아니죠. 뭐냐? 이게 뭐냐면 그 하이난 항공이 게이트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그 게이트 그룹이 어느 나라 거냐면 스위스 회사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 계열사인 게이트 고메 스위스라는 회사도 그룹 본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난 항공의 그 계열사로 귀속이 됐다고. 그랬던 게이트 고메 스위스라는 회사가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회사, 그걸 바로 앞자를 따서 GGK라 부르는 거예요. 그 회사랑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한 거거든요. 그 관련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 기사 뭐라 써 있어요? 세계 최대 스위스 업체와 합작. 헛소리죠. 중국하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좌파 기업들, 그 다음에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중국 기업하고 그 어떤 우리나라의 기술, 우리나라의 자본을 퍼주기 위해서 연행합종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렇게 외국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그림자 세력인 중국 기업을 이렇게 유럽이라던가 미국 회사로 해서 한번 회사 세탁을 해요. 뭐 요즘 석탄 세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 세탁을 해가지고 마치 서양 자본과 교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자금 유출을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자사 계열 여객기의 기내식 사업을 전담할 국내 합작사를 새로 설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새 파트너는 스위스계 1위 기내식 업체 게이트 고메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게이트 고메 스위스예요.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지난 30일 기내식 업체 게이트 고메 코리아 유한회사의 지분 40%를 53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예정일은 2018년 7월 1일이다. 불났죠, 근데. 불났어, 근데. 게이트 고메 코리아는 아시아나 게이트 고메 스위스의 합작으로, 여기 나오죠? 게이트 고메 스위스 밑에 계열사로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국내에 세워진 신규 법인이다. 1992년 출범한 게이트 그룹은 세계 최대 기내식 업체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하이난 항공이 하나 1조 7천억 원에 인수했다. 나오잖아요. 하이난 항공, 즉 중국 업체 기업이에요. 아시아나 항공은 중국 업체랑 기내식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 짜고 치는 고스톱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아시아나 그룹 내부에 그 형제간의 그 재산권 분쟁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분쟁 속에서 이 뭐랄까 자금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아시아나 항공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하이난 항공으로부터. 좀 이따 제가 그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은 15년 만에 기내식 공급 업체를 교체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2003년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기내식 사업의 지분 20%만 남기고 나머지를 독일 루프트단자 계열인 LSG 그룹에 넘겼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아는 GGK, 즉 게이트 구매 코리아로 바뀝니다. 우리가 먹었던 아시아나 기내식은요, 원래 루프트단자 계열의 LSG 그룹이었어요. 이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매일경제뉴스가 거기 보면 뭐 스위스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나는 기사 있죠? 그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LSG 코리아 측은 계약 연장을 위해 수차례 우위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공정한 입찰 기회조차 없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를 LSG에서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니까 LSG 그룹에서 그 조건을 바꾼 거예요. 뭐 가격이 문제야? 그럼 가격을 더 싸게 해줄게. 뭐 저쪽 게이트 구매 코리아가 얼마 뭐 담겠다? 그럼 나 더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아시아나항공에서 싫다. 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저쪽이랑 할래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 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뚱맞게 타이어뱅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제가 뒤에서 나중에 표로 일단은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있었던 사건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그 권력 승계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경영 부실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부채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회사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자금을 누가 지원해 줬느냐? 하이난 항공이 해줍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그게 1600억인가 1800억 원이에요. 그거를 20년 0% 무이자로 하는 걸로 빌려줘요. 금호 홀딩스에다가. 그래서 빌려준 그 결국은 뭐랄까 신세 진 것 때문에 기내식 계약에 할 때 그게 바로 게이트 구매 코리아라고 하이난 항공 계열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시아나 항공 계열 밑에는 금호 타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호 타이어를 그 경영난 때문에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금호 타이어에서 만드는 그 타이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예요. 우리나라에 그 전라도에 그 제대로 된 그 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를 만드는 그룹이 그 회사가 전라도에 있다고. 금호 타이어. 이거 아시아나항공 전라도 기업이잖아요. 그래갖고 워낙 좋은 품질의 그런 타이어를 만드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로 등록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항공기 이착륙할 때 이게 착륙할 때 팍 처음 땅에 부딪힐 때 그 타이어 마모가 굉장히 잘 된다고요. 근데 가장 덜 마모되게 하는 기술을 금호 타이어가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 이거를 지금 중국이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시끄러웠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를 중국 기업에게 팔아넘기냐. 가뜩이나 중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무기를 최첨단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IT, 그 다음에 이런 방위산업체,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 타이어를 하필이면 중국에 팔려 하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을 때 타이어뱅크라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그거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딴지를 가고 제지를 가하냐?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국 기업입니다. 산업은행장은 정부에서 꽂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꽂아가지고 하죠. 산업은행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죄다 중국의 우리나라 기업 팔아먹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띄엄띄엄 공개할게요. 산업은행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는. 산업은행이 저지른 일 중에 그 만행 중에 하나가 바로 금호 타이어를 중국에 팔아넘기는데 일조했었어요. 그때 뭐 말은 많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타이어뱅크는 돈도 없고 뭐 부실하고 뭐 할 능력이 안 된다. 뭐 온갖 보고서와 얘기를 해갖고 못하게 해놓고서 뭐 타이어뱅크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실을 가진 하이난 항공에다가 팔게끔 하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산업은행, 이거 결국 정부랑 관련된 거거든요.
산업은행은 민간은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그 다음에 또 금호타이어 밑에 있는 노조들도 타이어뱅크가 인수하는 건 못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외국 기업,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에 팔리게끔 온갖 대모하고 진상 따라가고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팔아넘기는데 일조하죠. 왜 노조랑 정부가 그때 그렇게 한편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좌파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고. 여기서도 극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뱅크는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방침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갖고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왜? 산업은행에서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골 때리죠. 타이어뱅크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한다. 가동률을 높여서 고용도 보장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 금호타이어에는 그 민주노총 새끼들, 그 새끼들도 고용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내 보장해줄게. 너희들 안 자른다. 내가 많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수출한 다음에 너희들 안 잘리게끔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산업은행은 안 돼. 타이어뱅크는 부실이 많아. 해서 못하게 딴지 걸고. 그리고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민주노총 애들은 결사반대. 우리는 외국 기업에 팔리길 원한다. 그 사진도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해가지고 스스로 외국 기업에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뒤쪽에 얘기했지만 하이나항공 지금 부도나고 있거든요. 지지케이도 지금 망할 수 있어요. 그럼 금호타이어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네 지금. 쌤통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 어쩌저쩌 진상 떨어서 기업들 말아먹고 자기네들 실업자 되는 거 저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제가 불쌍한 거는 기업이 망하는 게 불쌍해요. 예?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를 못되게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저는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왜 열심히,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버는 게 왜 죄야? 그래서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의 통째로 매각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해서 하려고 했다고요. 막았지. 그래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6천억 인수 자금 확보 가능 해갖고 할 수 있다. 내가 자금 끌어모을게 라고 했어요. 못하게 했죠. 끝까지 중국에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이미 하이난항공 얘기했죠. 왕전 회장 죽었는데 그 하이난항공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에 있다. 그래서 하이난항공 지금 부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해외 자산 다 매각하고 뭐 직원들도 10만 명 해고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전히 부채가 많아요. 왜? 자금의 유동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기업도 팔 텐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애들이 사갔던 이런 회사들 금호타이어도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홀딩스에다가 1,600억 원을 빌려줬어요. 20년 금리 0%로. 이게 바로 빚이지. 이 빚 때문에 하이난항공이 게이트고메 스위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이난항공그룹이 게이트그룹 스위스 회사를 인수했다고. 그 게이트그룹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게이트고메 스위스라는 회사가 만든 게이트고메 코리아라는 회사와 그 기내식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했던 독일의 루프트단자 계열인 LSG 그룹과의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방적인 거였기 때문에 지금 LSG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소송했죠. 그랬고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원래는 그거를 갖다가 공급하기로 돼 있다가 화재가 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애매해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게이트고메 코리아가 500억 원 규모를 설비공사를 금호산업에다가 투자하고 이러면서 금호타이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타이어를 팔은 거예요. 판 것도 아니야. 왜? 1,600억 원을 무이자로 받은 거니까 결국 우리는 돈도 안 받고 넘겨버린 거예요. 돈도 안 받고. 팔지도 않았어. 왜? 1,600억 원은 20년 뒤에는 이자가 제로라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거든요. 1,600원 다시 토해내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는 거예요. 어? 팔아먹어도 매국노인데 팔지도 않았네.
근데 이것이 한일항공하고 좀 어떻게 얽히느냐? 시간 연대선으로 보면은 게이트 그룹이 인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한항공의 기내식 계약하고 막 이런 시기에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에서 한일항공의 그 외환 유출을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도에 그 시진핑이가 중국의 외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왜?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들고 전부 다 미국, 캐나다, 유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유출되자 달러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외환 나가는 거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자꾸 달러가 들어오고 하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이 얘기 지금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헷갈리니까. 그 얘기는 잊어버리십시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외환이 유출되지 않게 막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난항공이 그 기업 인수합병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인수합병을 많이 하면서 외채를 많이 썼거든요. 빚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빚도 돌려막기 해야 되고 그 인수합병한 회사들 그 살리려면 또 자금도 투입해야 되고 뭐 월급 줘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많은 돈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서 저쪽 외국으로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중국에서 외환 유출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까지 같이 유출에 그 제재가 가해지면서 지금 자금 경색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진핑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유동성이 생기면서 위험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갖기 위해서 하이난항공이 해외에 샀던 그 부동산이나 기업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난항공이 지금 줄줄줄줄 무너지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GGK, 게이트코메 코리아의 기내식 공장이 불이 나면서 하이난항공 그 걔네들이 인수했던 금호타이어가 애매하게 붕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왕제 대장은 또 죽어버렸네.